갑부터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인계 이렇게 10개가 있습니다. 자, 또 이걸 한번 나누어 볼까요, 선생님? 어떻게 나누느냐면 갑을, 병정, 경신, 인계 이렇게 한번 나눠볼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오행으로 보면은 얘들은 목이고 병정은 뭐예요? 화정, 경신은 금이고 임계는 수다, 맞죠? 그래서 크게 보면은 목화 기운은 무슨 기운이고 선생님? 우리가 양음 따질 때 목화는 양이지, 그지? 그 다음에 금수는 뭐예요? 음이죠. 그래서 양과 음이 충하는 거예요. 양과 음이 충하겠죠. 서로 극하겠죠. 자, 그 다음 목은 목하고 금이 충하고 화하고 수가 충하겠죠. 됐습니까? 목은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고, 맞죠? 목은 위로 상승입니다. 그 다음에 금은 아래로 하강하려고 합니다. 무거워지니까. 자, 그 다음에 화기운은 옆으로 펼치려고 하는 겁니다. 펼치려고 하는 거고, 수기운은 뭐 하는 거예요? 안으로 완전히 이렇게 당기는 기운입니다. 당기는 기운하고 펼치는 기운. 맞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목하고 금이 충을 할 것이고, 맞죠? 화하고 또 뭐가? 수가 충을 할 것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양과 음은 항상 뭐 한다 그랬어요? 안정을 하려고 해서 아들은 합을 하려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양하고 음하고가 합치면은 양기운하고 음기운을 합치면은 얘들은 밀어내는 게 아니고 뭐 하는 선생님? 당기는 거예요. 아들은 뭐한다? 당긴다. 안정을 하려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양하고 음하고는 항상 어떻게 하려고 한다? 밀어내는 거죠. 그 여기에 목기운이, 목운동이 있고, 여기 금운동이 있어요. 자, 목운동, 갑하고 을이 있고, 그 다음에 금운동, 경하고 뭐가 있어요? 신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야는 양이고, 야는 음이고, 야는 양이고, 야는 음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금금목들입니다. 전부 다. 금은 전부 다 뭐한다? 금금목 하는데 금금목 한다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는데 얘들은 을하고 경을 한번 볼까 선생님? 얘들은 얘가 금금목 하기는 하지만 이것은 극할 때 이야기고 합을 할 때는 선생님 야가 양이고 야가 목이기 때문에 음이기 때문에 금과 목이 극을 하기는 하지만 금극목 한다 그래서 야 입장에서는 야가 뭐고 관이고, 맞죠? 극을 하니까 야 입장에서는 야가 뭐고 관이고, 야 입장에서는 야가 재고,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야가 금극목 하지만은 양과 음이기 때문에 또 뭐가 되는 거고 선생님? 합이 돼서 을경합 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헷갈리면 안 돼요, 선생님. 합이 되는 것과 충이 되는 것과 극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이것들이 계속해서 야는 극됐기 때문에 무조건 야를 뭐 한다, 죽인다, 힘들게 하다가 아니라는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야하고 야가 붙었어요. 을하고 신이 이렇게 있으면 똑같이 모두 금금목이에요. 맞지? 똑같은 금금목인데 야는 음이고 야도 음이잖아. 맞지?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을 충이라고 한다. 똑같은 극인데 야들은 합이 돼요, 안 돼요, 선생님? 합이 안 된다. 왜냐면 음이기 때문에 합이 안 된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극이라도 음량이 달라지면은 나를 완전히 막 죽도록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달래가면서 살살살살 달래가면서 나를 애먹이긴 애먹이는데 달래가면서 자꾸 끌어안는다. 그래서 만약에 갑이 경을 만나요. 그러면 야도 양이고 야도 양이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금극목 하기는 하는데 야도 양이고 야도 양이기 때문에 야가 느낄 때 이 극이 힘들다 안 힘들다? 더 힘들게 느껴진다. 근데 갑이 만약에 엄마 미안해.
만약에 갑이 신금을 이렇게 만나잖아. 똑같이 금극목이에요. 똑같이 금극목이라도 야는 양이고 야는 뭐예요? 음이에요. 맞잖아. 그럼 이럴 때는 선생님 야가 야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노? 측은지심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똑같이 그걸 해도. 아시겠죠? 요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천간에 있는 천간충이 뭔지를 아실 거예요. 설명은 어떻게 되냐면은 나를 기준으로 일곱 번째 그 글자, 일곱 번째 에너지가 뭐 한다? 나를 충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글자가 뭐고? 금이죠. 그죠? 그래서 갑이 뭘 보면 갑경충. 보세요. 양하고 뭐가 붙었어요? 양이 붙었지. 맞죠? 자, 을 봅니다. 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을, 신, 충. 충으로 보지. 맞죠? 됐습니까? 똑같은 목이라도 금이 그걸 할 때, 금극목 할 때 양과 양, 그 다음에 뭐와 음과 음이 서로 충한다. 그 다음에 병 한번 볼까요? 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병, 임충. 야도 양이고 야도 양입니다. 그 다음에 정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정계충. 여기서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시 돌아갑니다. 무하고는 갑이 충입니다. 그 다음에 기는 당연히 을이겠죠, 그죠? 을. 그 다음에 현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양하고 양. 신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쵸? 음하고. 임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양과 양. 그 다음에 개는 기가 되겠죠. 요게 정간충이에요. 됐습니까? 일곱 번째 글자들이랑 만다, 충한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충은 뭐냐? 그럼 이게 전부 다 이제 극하는 것들이거든요. 금극목, 수극화, 맞죠? 목극토, 맞죠? 화극금, 토극수 이렇게 다 되잖아. 다 뭐예요? 극관계야, 극. 다 똑같이 극, 요거 기입니다, 기. 극관계인데 이 중에서 결국은 가장 센 충은 또 무엇인가? 그러니까 센 충은 뭐냐면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잖아요. 목화가 양이고 금수가 음이고 목화 금수 중에서 목하고 금이 충할 것이고 화하고 수가 충할 것이잖아요. 이게 오리지널 충이라고. 오리지널 충이라고. 다른 글자들도 많이 있지만 다른 것들은 뭐에 가깝다? 극하는 것에 가깝다. 선생님 극은 충이라고 아까 내가 선생님 극하고 충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책을 쭉 보시다가 극을 하기는 하는데 좀 더 강하게 충을 자꾸 말하는 것은 갑경충, 을신충, 그 다음에 뭐예요? 병임충, 정계충 이런 걸 자꾸 말을 하거든. 그 이유는 뭐냐면은 똑같이 충, 일곱 번째 글자들 충이긴 하지만 다 극의 관계에다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음양 오행 그 오행의 충을 볼 때는 목화기운과 금수기운을 따로 보고 맞죠? 그 다음에 목이 금과 충을 하고 화하고 수가 완전히 다른 에너지이기 때문에 반대되는 에너지끼리 충을 한다고 보시면 이제 요 설명이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괜찮죠? 안 어렵지? 그래서 가장 강한 충은 금하고 목이 충하는 거. 그 다음에 뭐하고 수하고 화가 충하는 거. 기본적인 거잖아. 금목 상전, 수화 상전. 그래서 갑경충, 을신충, 병임충, 정계충이 많은 충이다. 가장 강한 충이다. 정간에. 나중에 해석을 할 때는 굉장히 많은 해석을 하겠지. 그치? 그런데 이런 해석도 해요, 선생님. 만약에 어떤 사람이 천간의 글자가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러면 각경충 했으면 선생님 다 나쁜가? 계속 내 머리를 두드려 패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거는 일간 중심으로 봐도 돼요, 선생님. 나를 중심으로 있다. 이런 것도 봐도 되고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그냥 어떤 방식으로든지 천간에 붙어 있으면 이거는 뭐다? 충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내가 만약에 갑인 사람이야. 됐죠? 갑인 사람인데 경이 이렇게 붙어 있어.
이게 갑경충됐지. 그럼 이 사람은 나를, 요게 나라면, 나를 중심으로 해석하면, 나를 끊임없이 경금이 계속해서 충을 하니까 나는 피곤한 사람이지. 머리가 계속 아프나 안 아프나. 계속 머리가 아파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경신 이렇게 됐어. 달이 신달이야. 달이 말이야. 요거 위에 거는 선생님 천간 에너지고 밑에는 뭐라 그랬어요? 12달, 12시간 모든 거 다 된다 그랬잖아. 형태가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형태가 나타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게 신달이니까 선생님 8월달 이제 8월 되면 9월 되고 막 이렇게 될 거잖아.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인데 이 사람이 경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달이다. 신달은 선생님 열매가 좀 맺히죠? 근데 우리가 경금 이런 거 볼 때 금 이거 볼 때 선생님 이거는 가을로 봤었죠? 요거는 뭘로 봤어요? 겨울. 요거는 봄. 여름으로 봤잖아 우리가. 봄, 여름, 가을로 봤지. 목은 봄. 화는 여름. 금은 가을. 그 다음에 겨울은 추로 봤잖아. 그러면은 가을이라는 그 자체가 선생님 우리가 열매라 그래가지고 성과, 열매, 결실, 그 다음에 일의 마무리 이런 게 되나 안 되나? 더 되거든. 우리 가을에는 선생님 열매가 맺히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그러면 가을에 태어났는 사람인데 이것을 열매로 볼 수 있을까 없을까? 볼 수 있겠나 없겠나? 볼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가을에 태어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여기 옆에 앞에 무가 이렇게 탁 있는 거야. 이게 만약에 무로 되면 뒤에 요 앞에가 요 경신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또 옆에 또 벽이 탁 이렇게 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이런 사주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위에 있는 글자만 보면은 이 사람이 뭐로 생겼으니 위로 쫙 올라가는 어떤 성장하는 형태의 글자가 뭐가 있고 달에선 신이 왔기 때문에 열매가 돼 있고 땅은 어디에 땅은 이 사람이 있는 선생님? 이 나무가 어디에 서 있는 선생님? 바야는 산이나 지금 땅의 넓이는 어때요? 좀 넓은 걸로 보자. 내가 펼칠 수 있는 형태는 굉장히 넓은 쪽으로 들어와 있죠. 그 다음에 태양이 떠 있잖아요, 선생님. 그래서 이거 나중에 우리가 물상 배울 때 배우는 건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선생님 이 사람이 큰 나무에 열매가 잘 열려 있고 그 다음에 태양이 선생님 쭉 비추는 형태라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양이 말이야 많아졌겠나? 많은 걸로 본다고. 그럼 이 사람이 각경충만 설명을 해서 계속해서 선생님 나가 스트레스를 받겠다는 물론 맞겠지만 이 사람이 목에서 직장일 수 있잖아 그죠? 스트레스는 받겠지만 이 사람의 형태가 나쁘지는 밑에 거 나중에 보지 말고 위에 거만 이렇게 만약에 본다면 우리 천간충을 배우고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 없다? 그럴 수 있다. 됐습니까? 근데 똑같이 되어 있는데 나는 을이야. 을인데 선생님 신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똑같은 선생님 목이라도 선생님 갑이라는 글자들은 선생님 일어나서 얘가 어떤 자극을 받는다 하더라도 쉽게 선생님 팍 쓰러지겠나? 그게 좀 적다고 보는 거거든요. 적다고 보는 거고 을은 어떻게 해놓? 굽어야 되잖아. 문제가 생기면 굽었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굽었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이게 몸의 움직임이 갑하고는 좀 다르게 나중에 설명을 해주거든요. 이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선생님들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 정계충 이렇게 됐다. 사주에 위에 드러나 있는 글자가 정계충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정계충은 우리가 말하는 이 글자는 지지로 내리면 오가 되고 야는 자가 되죠. 이게 좌우충이잖아, 그죠? 좌우충 그 다음에 묘유충 할 때는 좌오는 선생님 아래 우로의 그거지, 맞지? 좌하고 오는 선생님 우리가 봤을 때는 상하입니다, 상하. 그래서 좌우충이 있다면 상하로 움직이는 어떤 형태를 보는 거고 묘유충 있죠. 묘유충은 옆입니다. 옆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이거 회전하는 걸로 봅니다. 회전하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좌우와 그 다음에 묘유충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천간에서 이렇게 아래 위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나 안 움직이고 있나 움직이고 있다면 이 사람이 스트레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똑같은 충이거든요. 이런 거 똑같은 충이지만 이거는 극단적으로 음적인 글자의 극단과 양적인 글자의 극단을 계속 부딪히니까 정신 상태가 선생님 다른 사람보다 10배쯤은 피곤할 가능성이 높다 안 높다? 높다. 현실과 이상이 맞나 안 맞나? 현실과 이상이 안 맞고 그런 형태들이 많이 일어난다. 충은 나중에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됐습니까?